우리나라 시각으로 12월 16일 날 로이터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트럼프의 인수위 팀이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과 그리고 배출가스 규제 제한 정책에 대해서 롤백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정확히는 트럼프가 롤백을 하려고 한다가 아니고요. 트럼프의 인수위 팀이 전면적인 변화 또는 삭감에 대해서 추천 중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법 절차와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상원 하원 통과하고 우리나라처럼 투표를 하고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 최근 기사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도널드 트럼프의 트랜지션 팀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전환되는 팀보다는 인수위 팀 이렇게 말하죠. 정권 인수위 팀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EV 충전소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 또는 삭감을 추천 중에 있고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것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기사나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출처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통한 고위 관계자가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출처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 기사에서는 according to documents seen by Reuters라고 나와 있어요. 로이터가 본 어떤 서류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트가 무엇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EV 산업을 키워왔고 그에 따라서 우수한 배터리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커갈 수 있었다. 근데 그 와중에 미국 전기 자동차의 전환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에 화석 연료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져가고 있는 EV 의무를 철회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전환팀은 미국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배터리 재료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동맹국과 개별적으로 면제를 협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알겠다시피 동맹국에 포함되는 게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입니다. 지금 한국 입장에서 가장 곤란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좋아요. 근데 포괄적 관세로 우리나라까지 포함이 되게 된다면 곤란해집니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동맹국과 개별적으로 면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걸 보면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딜 관점입니다. 너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지? 수치로 딱 보고 미국 산업과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동맹국과 개별적으로 면제를 협의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의견의 차이점을 보인다기보다는 바이든 정권 때의 정책들과 트럼프 인수위 팀의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충전소 건설을 하고 EV를 더 저렴하게 보조금을 통해서 만들어주자라는 거였는데 트럼프 인수위 팀에서는 중국이 없는 배터리 공급과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광물 확보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V 시장에 쓰이는 보조금 같은 거는 인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배터리 및 광물의 탈중국화를 동시에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정확하게 원하는 거는 분명히 이 EV 시장에서 중국 대비해서 미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서는 모두에게 보조금을 줄고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면제하는 식으로 약간 차별하는 정책을 취했다면 트럼프 정권에서 아예 보조금을 없애고 모두에게 똑같은 페널티를 주고 거기서 유리한 어떤 협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맹국들에 대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의 뉘앙스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정권에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갈 수 있게끔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동맹국들에게 포지션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 팀은 인수위 팀은 지난달로 로이터가 처음 보도한 바 바이든 행정부의 소비자용 EV 구매에 대한 $7,500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IRA에 있는 30D와 45X 중에서 30D는 생산자 쪽이라고 한다면 45X는 소비자 쪽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세액 공제를 주는 건데 이걸 폐지하자라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본인도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도 물론 피해를 받겠지만 충격의 정도가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작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근데 내 경쟁 업체들은 못하니까 같은 어드밴티지를 받아도 나는 오히려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에서 충전소 건설을 위한 75억 달러 계획에서 남은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 자금을 배터리 광물 가공 및 국가 방위 공급망과 중요 인프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터리랑 미네랄 및 기타 EV 구성 요소는 방위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전기 자동차 및 충전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문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만약에 내가 전기 자동차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밸류체인 하단부부터 쭉 올라오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완성차 업체에 투자할 거고 누군가는 셀업체, 누군가는 양극재 업체, 누군가는 이 충전소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읽어본 바로는 충전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 직접적으로 이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겠다는 걸 밝히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 또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나야겠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전기 자동차 및 충전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돈을 써가면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배터리랑 미네랄 및 기타 EV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이걸 방위 생산에 필수적이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드론 쪽 그리고 로봇 쪽이 굉장히 핫하죠.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 핵심 광물들도 필요하고요. 드론이라고 해서 작은 드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드론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미장에서 에어로바이러먼트나 뭐 드론 관련된 언유주얼 머신스나 그런 종목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방위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인수위팀 측에서는 배터리나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예외로 보는 건데요. 실제로 요거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국방부가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과 리튬 그리고 뭐 모터 그리고 군용 항공기에 사용된 히토리 금속 등 이러한 필수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너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히토리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매장되어 있는 것도 많긴 한데요. 그 매장 순 매장량만 놓고 본다면 다른 국가에도 많습니다. 뉴칼레도니아나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국가들에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 특히나 호주 같은 곳에 리튬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희귀 광물들을 보유하고 있고 재련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중국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보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1년도부터 나왔던 게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무기와 통신 장비, 기타 기술에 대한 전력 요구사항 증가에 직면해 있다. 중요한 광물과 재료 확실한 공급원이 미국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올해에도 FEOC를 지정을 했었죠. 특별 우려 집단을 지정을 하고 그때 동시에 나왔었던 게 미국이 중국 EV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안보적 목적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RA 최종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배터리의 부품이냐 구성 요소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나뉘었었는데 엄연하게 배터리와 그 부품들을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배터리 기술이 미국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 EV라는 큰 틀 안에 배터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전기차에 국한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는데 올해만 해도 ESS 쪽으로 많이 확장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거는 드론 쪽으로의 확장 그리고 로봇 쪽으로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고 드론은 우리가 옛날에 그냥 뭐 장난하듯이 갖고 놀던 그런 수준의 드론이 아니고요. 군용 드론도 대형, 중대형 드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보적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의 내용은 뭐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너무 넣지 말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내려보면 배출 및 연비 기준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가스 구동 차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고 전환팀은 이러한 규정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출 규제, 바이든 정권에서 나왔었던 배출 규제라든지 소비자 구매 보조금 같은 것들은
사실 정말 급진적으로 돈을 써가면서 산업을 밀어서 키워주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도 있고 그건 시장 경제에 너무 지나친 개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하자라는 거고 단순하게 전기차 시장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들은 배터리로 시작을 합니다. 전기차의 필수적인 배터리. 근데 앞으로는 배터리가 단순하게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ESS 쪽, 로봇 쪽도 들어갈 거고 드론 쪽으로 이 확대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이란 건 제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뭐 어플 이런 게 아니고요. 적용 대상군들이 좀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군이 단순하게 전기차에서 드론과 로봇 이런 쪽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 EV 자체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회의론을 갖고 있다는 건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나 배터리 및 부품 및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오히려 미국 내에서 그걸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 중국 대비해서 우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상대로 한 기술 유출을 지양하고 관련된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되 동맹국들과는 상대적으로 관세를 예외시켜 줌으로써 바이든 정권에선 돈을 받고 기준치 맞으면 돈을 받고 아니면 못 받는 상태로 상대적 우위 효과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되 거기서 도움이 되는 동맹국들에게는 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상대적인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돕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팀 제안 중에 하나가 주로 방위 관련 이익을 위해 국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합니다. 이 말은 즉 지금 미장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배터리 종목이 없어요. 저도 이 2차 전지 투자를 2022년도부터 이어오고 있지만 미장에는 배터리 관련주가 없을까라고 해서 이것저것을 찾아봐도 배터리 관련주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에 있는 건 기껏해야 리튬 관련주들, 뭐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뭐 리튬 재련 회사들 이렇게 조금 있는데 배터리 관련된 회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리튬 관련된 광산 혹은 전기차 기업 이렇게 나뉩니다. 뭐 리비안, 테슬라 이렇게. 네, 미국은 자체적으로도 배터리 생산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이걸 가시화할 수 있는 거는 동맹국들 중에서 우수한 배터리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것이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배터리 산업 내에서 자립하고 스스로 모든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할 수는 없겠으나 그리고 만약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산업을 키워나가는 거 주도권을 중국에서 한국을 통해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가져오는 거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인수위 팀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핵심 내용이 미국에서 EV를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합니다. 최근에 뭐 캐나다 상대해서 관세를 때린다 그러고 미국 내에서도 뭐 관세 때린다 그러고 내용이 많았죠. 거기에 더불어서 뭐 CATL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좀 어지럽습니다만 결국 미국 입장에선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는 기꺼이 미국까지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주고 자기 돈 들여서 공장 지어주고 거기서 고용 창출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해주고 미국에 있는 핵심 기업들에게 부품을 납품해주고 재료를 납품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국가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RA에서도 30D와 45X가 있으면 30D 생산자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들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달됩니다. 이 내용들이 한국에 전달될 때 핵심들을 좀 빼놓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빼놓고 그냥 제목만 오게 된다면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야 45X든 뭐든 간에 그냥 IRA 싹 다 전면 폐지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들 의회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수정될 수도 있겠죠.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로이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트럼프의 공식 석상에서의 입장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정권 교체팀, 인수위 팀에서 트럼프에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 내용의 핵심을 보면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중국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고,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건 2021년도부터 지속되어 왔고 지금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 EV 시장 안에 있는 게 배터리일 수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이뤄질 상황들은 배터리가 조금 더 큰 카테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 포함되는 게 EV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안에 EV, 드론, 로봇 등등의 다양한 적용 대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위 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배터리와 부품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광물들은 방위 생산에 필수적이다, 안보에도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요. 저는 소비자 세액공제, 자동차 구매했을 때 주는 이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축소될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줄인 만큼 그 남은 자금들을 가지고 배터리 광물 가공 및 국가 방위 공급망과 중요 인프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다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세액공제를 없애고 생산자 세액공제 30D는 냅두고 나서 45X를 없애고 나서 새로 등장할 수 있는 게 이런 방위 공급망 관련된 것들. 트럼프가 최근에 임명한 일론 머스크 도지 부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즘 누가 로켓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요. 드론이 얼마나 효율적인데 이렇게 했던 것처럼 드론 산업을 한 번 더 밀어주면서 그 과정에 또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관련주를 묶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전기차에 국한되는 게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 안에 다양한 적용 대상이 등장할 수가 있다. 그러한 한 해가 2025년도부터 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